자, 여기는 지금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백자박물관이에요. 백자박물관. 지금 바로 앞에 백자박물관이 있고, 지금 저쪽이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방산면에 있는 성당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는 백자박물관이 보이고, 이쪽에서 나와서 물건도 살 거 있고 물건도 살 것이 있고 해서 나왔고, 이 백자박물관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강원도 양구 최전방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놀러 오시게 된다면 무료예요. 무료. 관람료가 무료입니다. 관람료 뭐 2, 3천 원만 내시면 그 양구 사랑 상품권을 줘요. 그럼 그 상품권으로 이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여기 있는 카페를 이용하셔서 그 상품권 금액만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오시게 된다면 꼭 한번 들려보셔서 박물관 관람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퇴사 후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보일 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만 꿈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할 게 없지? 퇴사했는데 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어. 이 문제는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 데이터도 부족하고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기존에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실행력이 있었던 사람인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을 하거든요. 실행을. 일단 되든 안 되든 내가 계획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죠. 성공하게끔.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실행을 하는데 설사 실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거나 실패할 확률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저 또한 그런 경험 해봤고, 그 과정을 또 이기면서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시키면서 그 사업 프로젝트를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그 개인의 능력인 거죠. 시도 없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실행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직장에서도 보면 회의할 때, 부서들끼리 회의할 때 말만 많고 계획은 완전 뭐 거의 AI급이에요. AI급으로 계획은 너무 잘 세워. 말만 많고 실행은 안 돼. 또 실행했다 하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제휴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데 영업 계획은 잘 세웠어. 근데 막상 업체 가서 제휴 영업 하는데 제휴 계약이 하나도 안 되는 직원. 또 제휴 계획은 됐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죠. 제휴 영업을 한 결과물이 그 업체로부터, 제휴한 업체로부터 영업 결과물이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몽상을 가지고 이렇게 페이퍼를 짜서 나 이렇게 제안하면은 이쪽에서 받아들이겠지. 단순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상대도 그 사업성을 분석을 하고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직원들, 우리 회사 직원들이 그 제품을 팔아주거나 아니면 그 제품에 가입했을 때의 혜택이 다른 회사의 상품과 비슷하거나 또는 떨어진다면 그 누가 가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휴 담당자의 역할은 그 상대방 제휴 맺은 업체가 가입할 수 있게끔 상품을 기획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인데, 회사의 손실을 안 보게끔 만들어야 되지만 DB가 쌓임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약간의 초기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서,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받는 제휴업체 제안 담당자가 그 제안서를 받고 이거는 타 회사보다 오히려 더 혜택이 있네? 이건 가입시켜도 내가 욕먹지 않겠네. 그럼으로써 그 제휴 업체 측의 담당자가 바이럴 마케터가 되는 거거든요. 손님을 끌어서 우리 업장에 가입을 시키고 계약을 시키고, 이런 구조가 기본 구조거든요. 이런 게 사업과 똑같은 거예요. 사업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차리고 싶어. 식당을 차리고 싶은데 주변 식당 김치찌개집을 차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집 값이 한 끼당 10,000원이야. 그럼 나는 10,000원에 더 맛있게 해야지. 그럼 손님들이 찾아오겠지. 이런 생각에 이제 똑같은 가격이 아니면 10,000원으로 이윤이 더 안 날 것 같아. 11,000원에 고기를 더 얹어서 더 맛있게 해서 난 줄 거야. 이런 마인드로 가격 오히려 더 높게 설정한다든지 했을 때 그 퀄리티만큼의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당연히 그 사업은 성공하겠죠. 가격이 높아도. 하지만 사람들의 입맛은 보편화되어 있고 어떤 찌개를 먹던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게 10명 중에 저는 8명이라고 봐요. 80% 이상은 가성비를 따지고 2명 정도는 그래도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더 맛 좋고 품질 좋은 데로 가자라는 게 통계학적으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단순히 제 생각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업을 직장 퇴사 후에 하고 싶은 일을 계획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안 보이고 내가 꿈이 없을 때 사업 구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남들과 다른 차별화 요소를 줘야 돼요. 차별화가 없으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보편적인 마케팅, 나 장사했으니까 와주세요 라는 마케팅만 일방적으로 내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 또 홍보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죠. 하지만 내가 만든 물건은 이게 달라. 다른 데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도 메리트일 수가 있고 다른 데보다 가격은 높지만 더 푸짐하고 이런 퀄리티 있는 자체 수확 농산물로 만드는 그런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블루베리 농장을 내가 가꾸면서 거기서 카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블루베리를 볼 것이고 또 온 사람들한테도 블루베리를 수확하게 하면서 블루베리를 파는 거죠. 저렴한 가격에. 지금 내가 생산한 수입한 블루베리가 아닌 지금 당신들이 고객들이 보고 있는 텃밭에서 수확한 걸로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는 곳이야. 그런 것들이 마케팅이 녹아진다면 상당히 차별화되는 요소죠. 이런 건 도심에서 하기 힘들죠. 도심에서 그만한 땅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런 농사를 짓는 땅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죠. 그리고 그런 농사를 지으려면 상당한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농지에 눈을 돌리셔라라는 부분도 하나의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농지에 눈을 돌리시면 직장생활 하시면서 농지는 얼마든지 경매 또는 또 급매물로 저렴하게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매하셔서 계속 직장생활 하면서 일궈 나가는 거죠. 주말 농장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각종 유실수 또는 채소류들 재배를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가꿀 수 있는다는 게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계속 늘게 되죠. 그러면 그게 나만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그 농지에서 또 별도로 사업장을 차려서 카페가 됐던 숙박업이 됐던 여러 가지 그 내가 습득했던 기술로 차별화된 요소를 만들고 마케팅을 한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진심을 느끼고 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장사에서 성공하시려면 우리가 마케팅 이론에서 있듯이 핑크 펭귄이 돼야 돼. 핑크 펭귄. 그 펭귄들 사이에서 돋보여야 된다는 거죠. 돋보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내 업체가 돋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돋보여야 된다는 건 차별화예요. 차별화. 그 업체, 다른 업체들과 나는 이게 달라. 이 차별화 요소를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퇴사했을 때 내가 미래가 안 보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퇴사 전부터 지금이라도 시선을 돌리셔서 미래를 설계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농지는 또 나중에 농지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 국민연금과 별도로 농지연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충분히 다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이 본문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의 성공과 건투를 빕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